네, 보기 백중입니다. 이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SVS가 제시한 TOS 진단, 분류, 평가 및 연구 보고를 위한 표준화 기준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네 가지 기준 중 세 가지 이상을 만족할 경우 NTOS로 정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는 흉곽 출구 부위의 병적 징후 및 증상, 통증과 압통, 그리고 신경 압박 증상, 예를 들면 팔의 감각 이상, 저림, 신경학적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질환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 것. 시고 이제 네 번째는 적절하게 시행된 스케일링 머슬 테스트 인젝션의 양성 반응을 보일 것. 근데 이것은 제가 못하니까 세 개만 좀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명칭 정의를 표준화해서 모든 연구자와 임상의가 같은 질환을 같은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TOS, VTOS, ATOS 모든 유형에 대해 일관된 보고 기준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ATOS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잠깐 노트를 해놨는데요. 상한 신경촌과 쇄골하동맥은 동일한 공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NTOS 환자에서 동맥성 징후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압박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있는 허열 또는 실제 동맥 손상이 증명이 되지 않는 한 ATOS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진단을 하려면 스트레스 검사 시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허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ATOS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맥박 소실이나 증상이 없는 혈류학적 변화 또는 해부학적 변화만으로는 ATOS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NTOS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TOS 정의인데 네 가지 중 세 가지 이상 만족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히스토리 그리고 신체 검사 압박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지 말초 증상인데 말초 증상 병력 꼭 흉곽 출구 그 좁히는 동작들 뭐 오버헤드라던가 운전 팔을 들었을 때 어떤가 그리고 신체 검사 스케일링 트라이앵글 또는 팩토럴리스 마이너를 누르면 말초 증상이 재현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스트랑 이제 ULTT 테스트를 또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증상을 갖고 있고 6개월 이상이 또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고 외상 병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진단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다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스트 테스트랑 ULTT 테스트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력 청취 이제 기록해야 될 건 통증, 무감각, 저림, 근력저하를 이제 하고 어떨 때 악화되는지, 수면 장애 있는지, 증상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좋아졌다 나빠졌는가, 계속 그러고 있는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치료 뭘 받았는지, 교통사고나 뭐 악기 연주를 하는지, 그리고 직업이 뭔지, 취미나 운동이 뭔지, 우세측 팔이 뭔지, 신체 검사를 하고 자세 쓰고 팔을 사용 양상을 쓰고 그리고 손 근위추 신경혈관 검사를 휴식 상태에서 시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굽힐 때만 이제 증상이 발생이 되면 큐비탈 터널 신드롬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넬 사인 검사하라고 했고요. 뭐 스케일린 트라이앵글 앞통인지 확인하고 겨드랑이 앞통인지 확인하고 목 아래 비대칭인지 확인하고 앞통시 증상이 재현되는가 확인하고 다른 질환을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발 검사를 해서 이스트는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네, 몇 초에 어떤 증상이 나왔는지 단순히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평가 도구입니다.
그리고 악력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측정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NTOS를 평가하거나 보고할 때는 EMG나 NCS나 상하신경통 영상 검사는 필수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쓸 때 이것도 인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록을 하라고 써져 있고, 그 퀵 대시가 또 나왔길래, CBSQ 또 나왔길래, 이제 제가 노트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VTOS 평가는 이렇게 해라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까랑 비슷합니다. 뭐 언제부터 어떻게 됐고, 뭐 언제 뭐 수술을 했거나 뭐 다친 적이 있었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ATOS 환자 추적 관찰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논문 넘어가겠습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 환자 등록 체계 구축이라는 논문을 읽어왔습니다. 이거는 인용할 게 하나도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추 늑골로 인해 발생한 신경성 흉곽 출구 증후군에는 초음파, 유도, 하이드로 디섹션 치료에 대한 논문입니다. 네, 케이스가 나왔는데요. 36세의 여성 사무직 근로자가 외상 병력 없이 발생한 우측 목과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어놨다. 증상은 2주 전부터 시작되었고 날카롭고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통증은 우측 견갑골 내측면을 따라 방사되었고 손에 척측으로 펴졌으며 특히 새끼손가락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증상은 걸을 때 팔을 지지하고 있을 때 악화됐고 아침에 가장 심했다고 합니다. 신체 검사했을 때 이제 ARM은 정상, 그리고 PRM도 정상, 양측이 대칭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명확하게 근력 저하가 관찰되지 않았고 감각도 안정시엔 정상이었다. 유발 검사는 루스랑 S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경추 신경근 병증을 났다고 판단했는데 감각 이상이 없었고 심부 건 반사 정상이었고 스펄링 테스트에서 악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척골신경병증도 배제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주관절 터널 부위 압통이었고 손의 내재근 약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경성 흉곽 출구 증후군 증례 보고 및 문헌 고찰입니다. 이것도 케이스가 나왔는데 19세의 마른 체형의 백인 여성 환자가 우측 견갑골 주위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환자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고 증상은 통증이 둔하고 계속 신경 쓰이는 형태라고 표현하였다. 특징은 운동 시 통증 증가, 운동을 중단한 후에도 통증 지속, 휴식 시에도 통증 존재였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에서 통증이 심해졌고 환자는 매우 좋은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목은 발레리나 같은 길고 가는 목이라고 묘사되었다고 합니다. 어깨 검사는 견봉하 충돌 증후군, 견관절 변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었지 않다고 했습니다. ROM 검사를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오버헤드 후아티그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항복 자세에서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건데요. 우측발 통증이 발생했고 우측팔은 쉽게 피로해졌고 좌측은 정상이었습니다. 상한신경총 촉진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서 가벼운 촉진만 해도 좌측보다 훨씬 심한 압통을 보였다고 합니다. 측굴 검사에서도 통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NTOS를 의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진단은 병력 청취, 신체 검사, 영상 검사, 전기 생리학적 검사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신 신체 검사 이외에도 신경계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이나 심부관 반사를 평가된다고 하고 있고, 관련 피부절에 대한 감각 검사도 시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상하신경총 압박 검사는 쇄골 상하에서 상하신경총이 지나간 부위를 엄지손가락 가볍게 눌렀을 때 NTOS 환자에서는 증상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림 방사통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손가락 끝까지 증상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TOS가 없는 사람이면 검사에서 아무 증상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나 하이퍼 에비덕션 그리고 밀리터리 검사도 흔히 시행되지만 이런 검사들은 이제 혈관성에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NTS는 별다른 가치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NTS 진단 특히 중요한 평가인 임상 평가는 오버헤드 스트레스 테스트 아까 한 것처럼 그 항복 자세에서 하는 쥐었다 폈다 하는 검사 그리고 다운월드 풀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검사자가 환자의 손목을 잡고 팔을 아래로 잡아 당기는 거 이때 재현되는가를 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끊고 가겠습니다.